이미 다 적어놨어 이렇게. 그래서 내용만 보면 되는데 여기다 몇 가지 추가해서 이제 볼 거야. 그래서 닮음이라는 거를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합동 있지? 그거랑 비슷한 관계다라고 보는데 어떤 두 도형 사이의 관계인데 거기에서 합동은 뭐였어? 완전히 같은 걸 합동이라 불렀지. 그냥 말 뜻 자체가 그거잖아. 합동. 그지? 같을 동자 써서. 근데 닮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느껴봐. 닮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닮았다. 진짜로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만 다르다. 이런 소리거든. 그래서 닮음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냐? 도형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진짜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 도형을 확대나 축소를 해가지고 합동이 되는 관계.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용어로 하자면 이런 거야. 크기는 달라. 그치? 크기는 다르지만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다르지. 다른 게 안 나올 거면 차라리 합동이라 그러지. 그치? 크기는 다르지만 보통은 모양은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모양은 같다. 그런 두 도형 사이의 관계를 닮음이라고 불러. 밑에 선생님이 그림 잘 그려놨지? 이렇게 평면 도형 사이에서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다음 시간에 삼각형 닮은 조건도 배울 텐데 이렇게 두 삼각형이 지금 닮은 상태야. 그러니까 정의를 떠올려봐. 무슨 상태? 한 도형을 확대나 축소를 해가지고 합동이 되는 관계라고 해서 다른 도형이 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얘를 딱 2배 하면 얘가 되거든? 선생님이 그렇게 그렸거든? 그래가지고 요 길이를 한번 따져보자. 요 길이를 이제 15라고 하고 요 길이는 이제 7. 그냥 아무 길이나 쓰는 거야. 요 길이는 10이라고 할까? 요런 식으로 해볼게. 그러면은 얘 정확하게 내가 확대를 해서 2배 확대해가지고 얘가 되는 거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다 2배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여기는 30, 여기는 이제 20 이렇게 모든 변의 길이가 다 2배가 되는 거야. 확대하면 그만큼 모든 변의 길이가 다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기호지. 기호. 우리가 합동 기호는 어떻게 썼어? 세 줄짜리로 석삼자, 한자, 석삼자 이렇게 해서 세 줄짜리로 합동을 표현했었지? 그 다음에 넓이가 같다라는 건 그냥 등호로 썼었지. 2줄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닮음이라는 것도 영어가 정확한가? 비슷한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닮음에서는 닮음이라는 걸 비슷한으로 써가지고 여기에서 앞글자를 따서 S라고 적는 건 아니고 이 S를 넘어뜨려놔. 밀어서 넘어뜨려 놓은 상태야. 그래서 S를 이렇게 옆으로 넘어뜨린 상태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게 바로 닮음 기호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닮음을 나타낼 때 우리 합동 기호 나타낼 때 어떻게 했어? 양쪽에다가 삼각형 ABC, 삼각형 A-, B-, C- 이렇게 적었지? 그래서 그거는 똑같이 적어. A, B, C 그 다음에 삼각형 A-, B-, C-. 자, 기호가 매우 중요해. 자, 여기에서 뭐라고? Similar.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뜨려 놓은 모양, S를 넘어뜨려 놓은 거. 요게 바로 닮은 기호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다? ABC와 A-, B-, C가 닮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닮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적어놓은 거 세 글자. 누구? 닮음비 구하기야. 알겠지? 무슨 비인데 일단은 비례식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되지? 근데 뭐? 닮음자가 붙었잖아. 자,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면은 좀 긴 걸로 나타내면은 이런 말이야. 대응 변의 길이의 비를 닮음이라고 불러. 자, 그럼 대응변은 뭐였어? 우리 합동에서 대응변은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이건 이제 닮음이니까 합동이 아니라 얘를 확대해서 여기에 포개어 놨을 때 그렇게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대응변이라고 불렀지. 이런 거. 그치? 딱 봐도 그냥 얘를 확대하면 여기에 맞춰질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를 확대하면 여기에 맞춰질 것 같고 요 녀석을 확대하면 요 녀석에 맞춰질 것 같지? 자, 이 세 개가 바로 대응변 관계인데 이 대응변의 비를 한번 구해봐 얘들아. 대응변의 길이의 비 얼마야? 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2배 했잖아. 전부 다 몇 대면? 1대 2가 나오지. 요게 가장 중요해. 닮음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닮음 기호 써져 있으면 그 도형을 보고 나서 바로 뭐를 구하자? 닮은 비를 무조건 구해놔야 돼. 이유는 바로 뒤에서 나와. 얘를 계속 쓰기 때문이야. 알겠지? 닮은 비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만약에 다른 쪽 길이는 다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비어져 있어. 응? 아주 쉬운 문제로 내서
얘만 지금 비워져 있어. x라고 써져 있어. 그러면 이 x를 갖다가 얘를 보고 나서 닮은 b를 다른 쪽에서 구해서 얘한테 몇 배 하면 된다? 2배만 하면 얘 길이가 20이다.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요런 데에다가 닮은 b를 써먹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텐데 선생님이 지금 내준 문제는 너무 쉬운 거고 너무 쉬운 거고 요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풀게 될 거야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 평면 도형에서의 닮은 성질과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성질을 따로따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 물론 공통점도 있는데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은 애초에 너무나도 정의가 다르잖아. 그지? 평면 도형은 뭐야? 말 그대로 평면에서 정의한 도형을 2D에서 정의한 도형을 평면 도형, 그 다음에 3D에서 정의한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의 닮은 성질 첫 번째, 방금 전에 말했던 대응변의 길이의 비. 누구? 세 글자로 닮은 비다. 요거를 닮은 비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알겠어? 그리고 나중에 다 적고 나서 사진 하나 찍어도 돼. 알겠지?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해도 돼. 아직 다 안 쓴 거야 지금 이거. 빈칸이지? 자,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그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누구? 닮은 비다. 이렇게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 말 안 했지?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대응각 어디야? 요런 각하고 요런 각, 포개어지는 각도 말하는 거지? 근데 나 당연하잖아. 왜? 크기는 다르지만 뭐라 그랬어? 모양은 같으니라고 그랬어. 모양이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 각도, 기울어진 그 각도들이 전부 다 같아야 모양이 같을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라 그랬지? 대응각에 대해서는 비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 왜? 전부 다 같으니까. 1대1 전부 다 같아. 1대1 그 다음 여기도 1대1 만약에 여기가 40, 여기가 70도면은 여기도 70도 되는 거고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 되는 거고 당연히 또 여기가 105도니까 여기가 75도면 여기 75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내각이하기 180도라는 것도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미지수 구하는 데 쓰면 돼. 알겠지? 매우 쉬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넓이의 비가 나오는데 이 넓이의 비라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돼. 자, 결과부터 적으면 넓이의 비는 닮은 비 방금 전에 배웠지? 이 닮은 비의 제곱의 비와 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닮은 비가 만약에 m 대 n이 나왔어. m 대 n. 얘가 닮은 비야. 얘가 닮은 비면은 우리는 바로 닮은 비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제곱의 비만 하면은 얘가 바로 넓이의 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직관적으로 느껴봐. 이거 지우면 안 되니까 작게 좀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다 쳐봐. 얘네 둘이 이제 닮음이라고 쳐봐. 자, 직관적으로 선생님이 보여줄게. 이 경우 하나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쓰면 돼. 알겠지?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리고 여기는 5지.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장했죠. 자, 직각삼각형 피탑을 써봐. 6, 8, 10. 자, 얘네 둘이 몇 대 몇이니 당연히? 1대2지. 2배지. 3 2배 하면 6이고 4 2배 하면 8, 5 2배 하면 10. 네? 이런 거야. 그래서 닮은 비가 1대2인데 얘들아 그냥 한번 구해봐. 넓이를 구해보면 3, 4, 12 나누기 2는 얼마? 6. 6, 8에 48 나누기 2는 얼마? 24. 잘했어. 자, 6에다가 몇 배 하면 24입니까? 4배지. 그 4배가 바로 뭐야? 1대2를 제곱한 비지. 1대4. 4배 차이지. 됐어?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느끼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말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여기에서 한 변의 길이당 2배가 되는 거잖아. 닮은 비가 1대2라는 소리는 한 변의 길이당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두 변을 곱하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얘도 2배가 되고 얘도 한 번 2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된 거를 2배 해서 총 4배가 됐다고 보면 돼. 알겠어? 2배가 된 거를 2번 곱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 뒤에 가서는 이제 넓이의 비도 나오고 여기 봐봐. 건널비의 비도 나오고 부피의 비도 나오거든. 이체 도형에서는. 그래서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넓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단위를 뭘로 쓰니? 길이를 센티미터라고 하면은 닮은 비의 그냥 대응 변의 길이에 비해서 센티미터를 쓴다면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쓰지. 보통 그렇잖아. 그래서 센티미터가 길이니까 내가 이거를 제곱해서 제곱 센티미터를 나타내면 이게 넓이다. 그러니까 감이랑 맞는 거지. 이 뉘앙스가. 그냥 외우는 데 쓰라는 얘기야. 닮은 비의 제곱을 한 것이 넓이의 비다. 이렇게
알겠어? 이거 잘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게 문제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넓이를 직접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 만약에 여기서 얘네 둘이 이 길이가 안 써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도 안 써져 있는 상태에서 얘 넓이가 6이라는 건 구할 수 있잖아. 얘네 둘이 닮은 비가 1대2입니다만 알려줘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할 수는 있지.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에서 그냥 얘를 제곱해가지고 1대4 넓이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몇 배 하면 된다? 4배만 하면 그냥 변의 길이 필요 없이 그냥 넓이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요런 데에다가 이제 문제에다가 써먹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닮은 비의 제곱의 비가 바로 넓이의 비.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건 진짜 중요해. 나중에까지 계속 써먹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닮음이 평면도형이 정해져 있거든, 몇 개가. 이거 여러분이 좀 외워줘야 돼. 이거는. 이름을 좀 외워줘. 항상 닮음인 평면도형. 그러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도형들이야. 어떤 거? 정N각형. 그러니까 정N자에는 숫자 들어가지?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이런 것들이 다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가게 크기가 다 같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가게 크기가 다 같은 애들이잖아. 가게 크기가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 여러분 그거 배웠잖아. n분의 180 곱하기 n-2 이거 뭐야? 한 내각의 크기지?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이거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만약에 6을 집어넣으면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120도가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각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뭐겠어? 그렇게 각도가 정해져 있는 상태면 뭐가 같다? 모양이 같다는 소리거든. 전부 다 모양이 같은 상태에서 크기만 다른 애들이야. 누가? 정N각형들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정자 붙은 거는 평면도형에서 정자 붙으면 무조건 그냥 다 닮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유 불문하고 그냥 정자 붙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닮음이야. 알겠어? 내가 말한 거 평면도형에서는. 알겠어? 입체도형에서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말 안 해도 되지. 원 모양이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니? 이런 걸 원이라고 부르니? 아니잖아. 모양은 다 같지. 근데 뭐만 달라? 크기만 다 다르잖아. 그지? 됐어.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뭐야? 그냥 중심각의 크기가 뭐 이 정도 생겼다고 보자. 이 중심각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확대시키면 이렇게 늘어나겠지. 여의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꼴 하나 더 나오면 뭐 지구의 외행 내행 이렇게 부르지. 그지? 자, 그래가지고 요 부채꼴이랑 요 바깥쪽에 전체 부채꼴은 닮음이다 할 수 있잖아. 그치? 확대시키면 얘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무조건 닮음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 부채꼴 나왔다고 무조건 답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함정. 어떤 함정? 얘를 갖다가 반지름으로 바꿔놓지 또는 지름으로 바꿔놓지 그러면 틀린 거지 당연히. 왜? 반지름이 같아봤자 뭔 의미가 있어? 반지름이 같은 거는 그냥 이 절대적인 크기가 같다는 거지 모양이 같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반지름을 정확하게 갖게 되진 않았지만 같다고 쳐봐. 이거랑 길이가 만약에 같은데 아니 내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표현했잖아. 중심각 너무나 다르지. 얘네들이 닮음이겠니?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한정 문제로 껴놔. 이런 걸 의외로 많이 걸린다 다들.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은 아니야. 알겠지? 닮음이 아니야. 전혀 닮음이 없어. 그려보면 되잖아 여러분. 그치? 그려보면 안 헷갈려. 또 뭐 있어? 밑에 쪽에 요거 마지막 이거까지 외워줘.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무조건 닮음이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AA 닮음 조건 배우면 이제 거기서 증명이 될 텐데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등변 길이가 같으면서 B인각이 90도인 삼각형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확대해가지고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같은 모양 아니겠어? 왜? 여기가 90도이면서 여기 길이 같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로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지. 돼? 그러면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야. 뭐니? 이거 뒤에 가서 배우는 AA 닮음이지? AA 닮음. 그러니까 삼각형 닮음 조건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각도 3개가 다 같으면 그냥 뭐야? 모양이 같다는 소리잖아. 맞지? 정액각형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그냥 각도가 같다는 얘기는 모양이 같다는 소리야. 크기만 달라진다는 소리야. 무조건 닮음이야. 알겠어?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닮음. 요거의 함정 뭐야? 선생님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된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이등변 삼각형도 되지 않을까? 될까? 안 돼. 함정이야. 알겠지? 그냥 이등변 삼각형은 닮을 이유가 없어. 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뭔데 얘들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모양이 같니? 이? 모양이 같니? 아니지? 여기랑 여기 길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맞고 여기랑 여기 길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맞는데 이등변 삼각형끼리 무조건 닮음이니? 아니지. 각도가 다르잖아. 각도의 구성이 다르면 닮음일 수가 없어. 알겠니? 일단 닮음이면 뭐가 같아야 된다? 대응은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알겠어? 이걸 확인하면 돼. 모양이 같다라는 소리니까 대응 각이 무조건 같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하고 한번 문제 풀어볼 건데 진짜 없어 내용이. 대응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게 뭐야? 입체 도형은 이렇게 그리잖아. 3D. 직립면체 그려놨지 쌤이 잘. 엄청 잘 그렸지? 이게 딱 2배거든 또. 얘 또 2배거든. 자, 여기에서 얘 길이를 1이라고 하자. 요 길이를 3이라고 할게. 됐어? 요 길이도 1이고 요 길이도 1이다. 그냥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고 요 길이는 6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네 둘이 이제 닮은 비가 또 있지. 그 닮은 비가 앞에서는 평면도형에서 뭐라 그랬어? 대응 변의 길이의 비라 그랬잖아. 여기선 당연히 2D에선 변이 존재하니까 그러고 여기에서는 변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더라. 용어 자체가 틀려. 입체 도형에서는 모서리라는 말을 써야 돼.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닮은 비가 되는 거야. 3D에서의 닮은 비. 알겠지?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비는 대응 모서리의 길이의 비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응 각이라는 거는 당연히 같은 거긴 하지. 당연히 같은 거지. 그래서 그거는 굳이 적지 않을게. 여기에서 그냥 대응 각은 여기 90도.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건 적지 않았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뭐라고? 대응하는 면이 닮은 도형이다.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평면 도형의 닮음의 성질을 이 대응면 하나에다가 쓸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이 위쪽에 있는 밑면과 이 위쪽에 있는 밑면이 서로 정사각형이잖아. 무조건 닮음이야. 알겠지? 여기 같은 이제 대응하는 면은 무조건 서로 닮은 도형의 관계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건널비의 비도 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자, 뭐야? 넓이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넓이의 비는 뭐다? 닮은 비의 뭐한 거? 제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넓이잖아. 이 넓이들을 제곱센치, 얘는 닮은 비는 센티미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넓이는 무조건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서 모든 넓이들을 다 구해가지고 어차피 더하면 얘랑 면의 개수는 일치할 테고, 그치? 그 해당 하나하나의 넓이의 비가 다 뭐가 돼? 닮은 비의 제곱의 비가 되겠지? 어차피 그게 몇 개 있든지 간에 그 개수는 일치하니까 다 더해서 건널비를 구한 것도 제곱의 비랑 일치할 거란 말이야. 됐어? 이 정도 말로만 설명을 할게. 나중에 다시 봐봐. 자, 그럼 부피의 비는 뭐겠어? 대충 눈치채야지. 얘는 이제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지. 내가 하나를 정하면은 길이의 비에다가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닮은 비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니? 자, 이것도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보자. 느껴보고 가자. 자,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볼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리거든. 정육면체라는 정육면체. 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이야. 1.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 다 1.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 자,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렸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이제는 2가 됐어. 자, 닮은 비는 몇 대면? 1대2. 그치? 또 1대2지.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부피를 구해봐. 부피. 얼마 돼?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얼마? 그냥 1이잖아. 그치?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얼마? 2를 3번 곱해서 8 됐지.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야. 아까 전에 원리를 파악하면 어렵지 않아. 여기서 한 변을 2배 했어가지고 넓이 구할 때는 그 2배 한 거를 2번 곱해서 4배가 됐잖아. 그치? 제곱이 됐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몇을 곱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3개를 곱하지. 대상이 3개야. 곱하는 대상이 3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2배 하면 당연히 그 곱해지는 대상들도 다 2배가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2배를 몇 번 하는 거야? 3번 하는 거지. 2배 한 걸 3번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8이 됐잖아. 세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닮은 비가 세제곱이 된다. 여기에서 얘가
얘가 길이가 2배가 됐어. 1대 2가 됐어. 닮은 비가.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1대 8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부피에다가 1에다가 그냥 8배를 하면 늘어난 닮은 도형의 부피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했고, 항상 닮음인 입체 도형 약간 좀 지저분해졌는데 항상 닮음인 입체 도형도 정해져 있어. 이거 외우셔야 돼. 알겠지? 여기서도 선생님이 함정을 골라내줄게. 여기 정다면체 들어갔지? 정다면체는 정확하게 몇 개가 있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어? 6개? 6개? 다운. 다운. 5개. 5개지. 그 5개가 뭔지는 기억나? 혹시? 그치. 정육. 좋아. 오, 혼자서 다 대답하네. 좋아. 아깝다. 정? 2연 20. 그치? 아깝네. 그래도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줄게 이따가. 자, 좋아. 이 5개야. 기억나십니까? 1학년 2학기 때 그 추억이 기억나? 정다면체 다면체 배우면서 우리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였잖아. 기말법이. 그치?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면체 배웠었는데 거기에서 배운 딱 5가지의 정다면체를 배웠었지. 이 정다면체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양이 다 같아. 당연히 이해가지? 모양이 다 같지. 어떤 정다면체든지 간에 정사면체, 정리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다 모양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같은데 크기는 다 다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그냥 보자마자 닮음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까지 적어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9 너무나 쉽고 그걸 반으로 자른 반구 모양 다 같겠지? 이렇게 해서 잘해봤자 입체도형에서는 이 정도인데, 자 여기서 내가 함정을 걸러주겠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평면도형에서 설명할 때 정자 붙으면 무조건 닮음이라고 그랬지? 조심해야 돼. 엄청난 오류야. 정자 붙는다고 다 닮음인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 진짜. 평면도형에서는 정자 붙으면 다 닮음이 맞거든? 근데 입체도형에서는 아니야. 이 정자를 정다면체에서만 닮음이라고 생각해야 돼. 요 정자가 붙었는데 닮음이 아닌 얘가 있어. 누굴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해당돼. 정사각뿔 뭐니? 밑면이 무슨 모양? 밑면이 정사각형인 거거든. 정의가 왜? 정사각뿔이라는 건 뭐? 일단은 뿔 모양처럼 생겼고 밑면이 정사각형이라는 거야. 전체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자가 붙는 게 아니라 전체가 모서리 길이가 다 같다는 게 아니라 밑면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야. 밑면만 길이가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도 정사각뿔이야. 알겠어? 높이가 요 위쪽에 있는 모선은 같니? 아니지. 내가 이렇게 잘 그렸으니 망정이지. 심지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밑면 정사각형인데 정사가 뿔이야 얘는 이미.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한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그릴 수도 있어. 얘도 정사각뿔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밑면만 기둥으로 선택한 거야. 정사각뿔, 정N각뿔 또는 정N각 기둥 자체도. 알겠어? 여기다 적어놓을게. 자리가 없으니까. 정N각뿔. 나중에 다시 봐봐. 그 설명하는 거에서 얘네들은 예외야. 예외라고 하면 안 되지. 뭐 예외야. 뭐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자 붙었다고 해서 닮음인 게 아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얘들. 정N각뿔, 정N각 기둥. 잘 알아둬. 내가 정삼각기둥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리지. 정삼각형처럼 안 보이는데? 좀만 더 잘 그릴게. 됐지? 이 정도면? 자, 정삼각형이 밑면이면서 이렇게 기다랗게 그릴 수도 있잖아. 맞지? 밑면만 정삼각형이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닮음일 수가 없잖아. 모양이 틀릴 거 아니야. 내가 높이를 엄청 길게 설정을 한 다음에 밑면은 똑같이 그릴 수도 있는 거거든? 맞지? 그렇게 기둥 그릴 수도 있는 거지? 닮지 않았지?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혹시 지금 찍을 사람은 지금 찍어. 좀 지저분해서 그냥 집에 가서 한번 개념 정리하면서 찍어봐. 한번 다
다시 개념 정리해나가. 이 내용만 알면 닮음에서 어려울 거 없어. 닮음 조건, 그 삼각형의 닮음 조건 나올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말하는 거야. 그냥 도형의 닮음 쪽에서 이것만 하면 돼. 하고 나서 이제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볼게. 뭐 어떻게 다 들리지? 이걸 어떻게 또 자, 얘들아 지금 배웠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있어. 좀 지우고 하는 동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쉽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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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각형 430번 ABC 잘 ABC 이가요 FGH A의 자 보자. 벌써 다 그렸어. 자 여기에서 대응변하고 대응각을 차례로 그냥 구하래.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쌤이 닮음이라고 하면은 뭐라 그랬어? 닮음 기호는 S자를 눕혀놓은 거. 그래서 ABCD와 문제에서 EFGH라 그랬지. 잘 봐. 네, 여기서 들어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들어와줬어. 자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왜 중요한 순간이냐면 아까 전에 쌤이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가 닮은 기호를 쓸 때 아니 합동 기호를 쓸 때도 어땠어? 대응점의 순서 맞춰 적었지? 기억나? 대응점의 순서. 여기 지금 대응점의 순서를 이미 알려준 거거든.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직관을 쓰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그림을 교재니까 잘 그려놨으니 망정이지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보면 몰라. 알겠지?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다? 여기 닮은 기호 주어진 거에서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판단해야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A의 대응점은 정확히 E고 B의 대응점은 F고 C의 대응점은 G고 D의 대응점은 H야. 정확하게. 그러면은 B의 대응점은 대응각을 찾으래. 그냥 대응점이 대응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B하고 F가 대응각이다. 그냥 그림 볼 필요가 없어. 알겠지? 또 뭐래? A, D의 대응변 찾으래. 그림 볼 필요 없다. A, D의 대응변 찾으래. 이거지? 그냥 처음과 끝을 이어놓은 그 변을 대응변이라고 하잖아. 변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그게 대응변이 되려면 당연히 똑같은 점과 똑같은 점을 이어놔야겠지. 이해됐어? 그냥 점과 점을 이어놓은 게 변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보겠으면 A, D하고 대응변인 거 어디 있어? 여기 뚜껑. 여기 있지? 무조건 대응점과 대응점을 이어준 게 대응변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AD의 대응변은 이렇게 찾는 것도 좋겠다. HE. 아니, EH라고 하든 HE라고 하든 상관없어. 얘들아, 이거 가지고 태클 보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거 태클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궁금할 수 있잖아. 그지? HE라고 적어도 되고 EH라고 적어도 상관없어. 왜? 성분이라는 거는 향이 없어. 그러니까 방향이 없다. 알겠니? 시작점과 끝의점이 없어. 어디서 어디를 향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성분이야. 알지? 1학년 2학기 때 배웠지? 기본 노름에서? 알 거라고 봐.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어. 우린 어떨 때만 순서를 신경 쓴다? 닮은 이 기호를 써서 나타낼 때만 신경 쓰면 돼. 알겠지? 굉장히 좋아. 이게. 자, 그리고 여러분의 직관을 쓰는 것도 좋지만 항상 내가 도형 2학기 단원 들어갈 때마다 말하거든 애들한테 귀에 피가 나도록 직관을 쓰는 것도 좋은데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직관을 쓴 다음에 내가 그 직관의 결과에 대한 어떤 논리를 증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써야 돼. 내가 계속 강조하면서 할 거거든. 너무 자신의 눈을 믿지 마. 알겠지? 특히나 시험에서 우리가 레벨 테스트만 봐도 8월 21일이 레벨 테스트거든? 그림을 겁나 못 그렸을 거야. 근데
못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못 그린 거라고 보면 돼.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레벨 테스트 딱 보면은 아 그래야 선생님이 직관을 믿지 말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얘 지금 그림 여러분 떠드는 동안에 내가 그림을 거의 다 그렸어. 자 봐봐. 요것만 하면 된다. 9cm. 자 보세요. 여기 문제에서 또 A, B, C, D는 A-, B-, C-, D-랑 닮음이다. 이렇게 나타내져 있지? 그래서 그냥 바로 대응각이랑 대응점을 찾을 수가 있어. 대응변도 찾을 수 있어. 그치? 여기에서 6대9 바로 뭐야? 대응변의 길이이지? 6대9 몇 대면? 2대3 이렇게 찾을 수 있지. 뭐야? 세 글자? 닮음비. 그러니까 닮음이라 그러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무조건 닮음이부터 찾아놓는 거야. 무기부터 갖춰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풀지. 공격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B-C-는 어떻게 구합니까? 방금 전에 찾은 닮음비 이용해서 구하겠지. 몇 대면? 2대3. 자 그러면 너도 2대3이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로 나눈 다음에 3배를 한다. 그렇게 찾아. 이렇게 찾으면 x라고 한 다음에 4대 x는 2대3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초등학교 때 비례식의 방법이 내항해고과 외항해고만 배운 게 아니잖아. 그치? 얘를 2배 하면 얘도 2배 됩니다. 그치? 이게 비례식의 원리였어. 자 그래서 x는 바로 3에다가 2배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지. 얼마? 6cm. 그치? 1번은 맞는 말. C-는 95도다. 맞습니까? 여기 있네. 자 이쪽 각도랑 둘이 대응각이지? 그냥 당연히 찾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이쪽은 95도 되고 AD랑 A-B-는 2대3이다. 뭐야 맞지? AD랑 뭐야? AD랑 A-D- 둘 다 몰라요. 하지만 난 알 수 있지. 뭐가? 닮은비가 2대3이란 걸 아니까. 됐어? 그래서 3번도 맞고 D각도는 80도다. 맞습니까? 찾아야지. D각도가 80도입니까? 그러면 D각도를 알아야겠다. 그치? D각도는 몇 도? 120도. 그치? 자 120도 여기 적고 나서 120도, 75도, 95도를 다 더해가지고 몇 도에서 빼면 되지? 360도에서 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95랑 75도 하면 180이 아니라 170, 그지? 170에다가 120 더하면 290, 360에서 290을 빼면 몇 도? 70도가 남네. 여기 70도인데 문제에서는 몇 도? 80도라고 적혀 있으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5번은 내가 맨 처음에 찾은 내용, 닮은비가 2대3이다. 이거 말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437번 한번 풀어봐. 풀 수 있지? 자, 이체도형의 닮은 성질 사용해서 이체도형이나 그리기가 그래. 그냥 두 직육면체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만 해놨지 기호는 딱히 안 적어놨지 이렇게 나왔는데 얘 만약에 직육면체가 아니라 조금 복잡한 도형이었으면 여러분들이 대응 모서리를 찾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직육면체는 너무나도 좋은 도형이잖아 예쁜 도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437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대응 모서리 찾으면서 길이 구하면 돼 알겠지? 여기에서 완벽하게 대응 모서리를 알 수 있는 게 딱 있어 하나 누구와 누구? 요거 그래서 7대 14 찾았지? 몇 대면? 1대 2 좋아 2배네 2배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이쪽에 있는 걸 알고 싶어 여기 있는 걸 2배 하면 되고 여기 있는 걸 알고 싶어 여기 있는 걸 절반하면 되지 됐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 그러면 x는 지금 얘랑 대응변이네 얘를 변이래 자꾸 대응 모서리지 자 그래서 16을 절반하면 여기가 8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여기는 6cm인데 여기는 y네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절반하면 6을 찾을 수 있지 6을 찾을 얘를 절반하면 얘가 되니까 얘를 2배 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y는 12cm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지 됐어? 2배만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8과 12 더해서 답은 20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닮은 비
아니 닮은 비는 여러분 모서리의 비도 되지만 높이의 비도 된다. 높이의 비. 그걸 봐봐. 원기둥을 딱 그려놨지? 그냥 뭐 직관적인 내용이야. 좀 작게. 자, 이 두 원기둥이 닮음이래. 문제에서 A, B래.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게 이제 높이의 길이가 12cm와 9cm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런 거는 이제 높이라고도 하고 이제 원기둥의 모선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그냥 높이라고 바라봐도 높이라고 바라봐도 그냥 얘는 서로 닮음이라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얘를 갖다가 확대를 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축소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그렇게 확대 축소할 때 이루어진 비율 자체는 다 동일하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12cm를 9cm로 만들어준 거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지? 어쨌든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얘네들도 뭐야? 12대 9 닮은 비지. 맞아? 그래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냥 닮은 비라는 건 여러분 굳이 뭐 외우지 마.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길이의 비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얘 자체한테 길이라는 두 글자를 부여해버려. 알겠어? 넓이도 아니고 부피도 아니고 길이. 그냥 모든 길이가 다 닮은 비야. 알겠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굳이 뭐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뭐 높이의 비가 뭐 모선의 길이의 비가 뭐 다 닮은 비다. 이걸 왜 외워? 그지? 그냥 모든 길이의 비가 다 닮은 비인 겁니다. 자, 그래서 4대 3. 자,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4대 3. 이렇게 해서 닮은 비를 찾아냈다. 좋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찾으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라고 해서 반지름 얘는 3cm라고 알려줬지만 요 녀석은 안 알려줬네. 자, 하지만 반지름의 길이의 b 자체도 지름의 b 자체도 그냥 모든 원의 둘레의 b 자체도 높이의 b 자체도 또 뭐 있어? 뭐 여기에는 끝났네. 그치? 여기에서 나오는 그냥 모든 길이라는 두 글자가 부여된 것들은 전부 다 b가 닮은 비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게 3이면 여기 있는 게 몇 cm? 찾아봐. 몇 cm? 4cm 되겠지. 그래서 그냥 닮은 비 자체가 4대 3이라고 했는데 이 3짜리의 b가 그냥 실제 길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 적혀있는 b 자체도 실제 길이로 봐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 4cm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딱 두 문제 남았는데 그게 아까 전에 쌤이 말했던 평면 도형에서의 넓이의 비와 입체 도형에서의 겉넓이 부피의 비야.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했었지 쌤이. 이걸 잘 애들이 의식을 안 해. 잘 몇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근데 나와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너무나도 이거를 의식을 안 해서 슬퍼. 선생님. 너무나도 슬퍼.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하나는 또 물고기 꼬리, 그 다음에 하나는 물고기 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야? ABC와 ADE가 닮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A라는 거는 여기 중앙점을 말하는 거고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E, 여기가 D 이렇게 적혀져 있지.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cm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이 4cm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문제에서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라고 알려줬지. 닮음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바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닮은 비. 그치?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니, 닮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무조건 닮은 비부터 찾아. 자, 닮은 비부터 찾으려고 봤더니 뭐야? A, B랑 얘가 A, D가 대응변이지. 왜 그럴까? 왜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A, B가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있지. 됐어? A, B가 앞에 있는 두 개잖아. 여기에서 앞에 있는 두 개가 누구야? A, D야. 그림 볼 필요 없어. 난 그림 보라고 안 했다. 알겠지? 그림 보지 말고 그냥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판단하시면 돼. 어차피 문제에서 제대로 문제를 냈다면 뭐 오류가 아니라면 이 닮은 기호를 표시해 준 게 이게 대응점의 순서야.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뭐도 할 수 있다. 변의 대응 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게 그냥 대응변이야. 그럼 나는 당당하게 그냥 4대 10 이게 닮은 비다. 2대 5 약분하면 요게 닮은 비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2대 5가 닮은 비면 뭘 할 수 있으니까 넓이의 비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의식을 안 한다니까.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니까. 난 미치겠어. 어? 요 넓이를 왜 구해? 아니 왜 직접 구해? 이게 무슨 삼각형 이름이 없잖아.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고 정삼각형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넓이로 가는. 그게 뭐야? 닮은 비를 뭐 한다? 제곱한다. 그치? 그 제곱을 하면 이게 넓이의 비인데 여기에서 4짜리가 10이야. 12. 몇 배니? 3배지. 얘가 3배가 되면 12가 돼. 그럼 너도 마찬가지. 너를 3배 하면 얼마가 돼? 75가 되잖아. 그치? 75가 바로 요 보라색 큰 거. 이 녀석의 넓이가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발 이 넓이를 직접 찾으려고 제발 좀 하지 마. 알겠니?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 여기다 막 보조선 긋고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수선해봐. 뭐 이렇게 높이 찾으려고 그래. 이상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진짜 쉬운 문제야. 네, 생각만 잘해주면 돼. 이것만 하고만 쉴게요. 448번 어차피 이때 특강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은 충분히 줄게 얘들아. 걱정 마. 자, 이렇게 해서 삼각기둥 작은 거. 그다음에 옆에 자, 이렇게 해서 큰 삼각기둥 그려놨어. 자, 이렇게 해서 삼각기둥의 높이의 비가 2대 3이래. 걱정하지 마라. 높이의 비든 뭐든 간에 어쨌든 길이의 비를 준 거니까 이거는 뭐로 받아들이면 된다? 닮은 비로 받아들이면 된다. 알겠지? 자, 이게 당연히 닮은 비야. 자, 그 다음에 1번은 당연히 맞고 그러면 건널비의 비는 뭐다? 닮은 비의 제곱이다. 그치? 그래서 4대 9 이게 넓이의 비다. 건널비의 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부피의 비는 몇 제곱? 세제곱. 자, 그래서 2를 세제곱하면 8, 3을 세제곱하면 27. 자, 이렇게 해서 8대 27이 부피의 비다. 이렇게 생각해서 3번도 맞는 내용이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밑면에 둘레길이의 비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뭐만 봐라. 두 글자. 길이만 보라고. 길이. 뭐에 둘레든 간에 무조건 길이의 비는 뭐랑 같다? 이거랑 같다. 알겠어? 길이라는 두 글자가 부여된 모든 대상의 비는 그냥 닮은 비야. 알겠지? 어떤 게 나오든. 자, 그래서 길이의 비, 뭘 구하라고 하든지 간에 2대 3이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니까 답은 5번인데 5번도 마찬가지. 모든 넓이라는 두 글자가 부여된 것은 다 뭐? 제곱의 비, 건널비의 비랑 같은 거야. 알겠지? 그냥 모든 넓이 저 두 글자가 부여된 건 다 넓이의 비와 같다. 자, 그래서 4대 9로 고쳐주시고 2대 3은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한국까지만 숙제로 배우시면 됩니다.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도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67쪽이야. 67쪽 하고 70, 71, 72. 아직 삼각형의 닮은 조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쉬었다가 충분히 쉬고